네,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초 이번 순방 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전혀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리투아니아 그리고 폴란드를 방문한 뒤에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혹시 이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방문 예상 좀 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대통령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방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한 며칠 전에 제 가까운 지인 동료 대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제가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방문할 가능성이 그냥 높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분들은 다들 방문하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네. 확신하시더군요. 예. 근데 심지어는 몇 분은 저하고 내기까지 하자고 그러셨습니다. 뭐 결국 내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 제가 그렇게 방문하실 거라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지난 5월 25일 일본 TBS 매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 가는 계기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아, 예. 그게 바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바로 직후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직후에 그 보도가 나온 직후에 우리 이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일본 매체 보도를 보는 순간 가시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이 전쟁 지역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런 걸 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가시겠구나 했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께서 어떤 유럽의 먼 나라를 갈 때는 꼭 보통 한 나라만 가지는 않습니다. 네. 더군다나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는 그 부근에 폴란드도 있지만 우크라이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대통령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적기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예. 또 이제 제 추측에 결정적으로 가시겠다고 생각이 된 계기는 폴란드 방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G7 국가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할 때 폴란드가 관문이거든요. 예.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는 전투기 외에 민간 항공기가 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G7 정상들도 방문할 때 보면 항상 폴란드 바르샤바나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처럼 폴란드 남서부에 있는 도시에서 예. 출발해서 10시간 거쳐서 키우로 들어갔던 것이죠. 열차를 타고요? 열차를 타고요. 예. 다 그래서 딱 폴란드를 들어가시면 우크라이나가 바로 옆 나라인데, 그리고 우크라이나 방문한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우크라이나 방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이죠. 네. 보안상 계획이 정말 극비에 붙여져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폴란드가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어떤 관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폴란드 바르샤바와 우크라이나의 이 키이우의 거리는 보통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거리는 800km 정도 됩니다. 800km. 네, 중부에 있기 800km 때문에 니까. 그렇죠. 중북부에 있기 때문에 키이우가. 네, 그렇죠. 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키이우는 사실 벨라루스와 가까운 쪽, 예. 말하자면 중부이면서 북쪽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러비오까지는 폴란드 국경에서 한 60km 정도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도 러비오에서 차를 타고 키예프까지 여러 번 제가 대사를 일때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러비오에서 차로 빨리 달려서 한 6시간 걸리거든요. 키이우까지.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큰 나라다 보니까 바르샤바에서 키이우까지 800km. 800km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부산에서 신의주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그래서 열차를 타면 한 10시간 정도는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극비리에 물론 이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전격적으로 극비리에 방문한 배경 어떤 네. 게 있다고 좀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 윤 대통령께서 계속 취임 후부터 밝힌 우리나라 외교 기조는 글로벌 중추국가입니다. 예. 근데 글로벌 중추국가는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 평화 이런 가치를 중시하는
선진국형 외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리 현 정부의 어떤 외교 기조이자 외교 철학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개인도 그렇지만 개인이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해도 그 개인의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무리 이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그런 외교 철학 그것이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위상에 맞고 우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한다고 해도 예.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또는 우리 정부의 행동이 만약에 그 글로벌 중추국가에 따르지 못한다면 예.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 과거의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지금 국제정치의 핵심적인 나라로 떠오른 나라고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은 이 글로벌 중추국가의 외교 철학을 몸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예. 지금 더군다나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가시게 되면 그 미국의 CNN, 영국의 BBC 아니면 전 세계 언론 방송들이 지금 이번 키우 방문을 주목하고 보도하게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원과 관련된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한다는 그 의지를 몸으로 행동으로 확고하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앞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서방의 주요 국가 지도자들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찾을 때 당시에 굉장히 극소수 수행원만 동행을 하고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최소한의 수행원만 데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로 향한 상황인데 지금 역시나 전쟁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전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극소수의 인원으로 움직여야 또 이 보안을 유지할 수가 있고 예. 또 역시 전쟁 중인 위험한 지역에 다수 인원이 가게 되면 혹시라도 모를 수 있는 무슨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예.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제가 금년 2월 바이든 대통령이 2월 20일 그러니까 전쟁 1주년 며칠 전에 이제 키우를 전격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을 포함한 단 3명의 참모만 데리고 이제 키우에 들어갔었고요. 예. 기자도 사진 기자 포함해서 2명만 동행해서 키우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상들이 전쟁 중인 나라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때는 극소수의 참모진만 데리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예.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영공에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열차로 거의 10시간에 걸쳐서 이동했을 거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을 보면 이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서 헌화를 하고 정상회담을 잠시 후에 가질 예정인데 이 앞서 수도 키이우 인근의 이 부차시 이 학살 현장으로 좀 알려진 안타까운 장소인데 그리고 이 민간인 주거 지역에 미사일 공격이 집중됐던 이르핀시를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네. 이 일정을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일정은 이제 윤 대통령께서 당연히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도 하겠죠. 근데 예. 정상회담은 정부 대 정부의 일정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추모의 벽은 우크라이나 도심지에 있는 성 미카엘 성당, 아주 유명한 성당입니다. 예. 그 안에 추모의 벽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죽은 전사자들에 대해 사진들이 전시돼 있고 그리고 그 전사자들을 그런 전사자를 잃은 형제, 자매, 부모들이 남긴 쪽지들, 그 사람들 그리워하는 쪽지들 또는 위로의 쪽지들이 벽에 쫙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르핀과 부차는 마리우폴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지역입니다. 예. 부차에서는 이 러시아군이 280명의 민간인들을 처형한 곳이고요. 고문 그다음에 처형한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르핀도 부차와 함께 키이우 이제 북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들인데 예. 이르핀에서도 290명의 민간인들이 고문받고 처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께서 그런 이 추모의 벽과 부차 이르핀 지역을 방문한다는 의미는 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보통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점정의 참상,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고통, 어떤 그런 것을 몸으로 직접 목격하고 예. 직접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공감하고 또 위로를 하는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좀 궁금한 점이 사실 전쟁의 참상을 겪은 뒤에 또 정상회담을 가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네. 원래는 인도적인 지원 또 비살상 무기 지원만 하기로 했으나 이게 그러면 군사적인 어떤 지원, 살상 무기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글로서 방송으로 보는 것과 예. 어떤 전쟁 참상을 보는 것과 본인이 직접 가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더욱더 직접 가서 눈으로 방문한다는 것은 훨씬 더 생생하게 그 참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시다 총리도 금년 3월 21일 이 기후 방문했을 때 두 예. 차를 방문했었고요. 그다음에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이제 그 작년에 갔을 때 이르핀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견제온 원칙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런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가 재반격을 앞둔 상황에서 사실 질이 좋은 무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기 지원 또는 포탄 지원 직접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고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윤 대통령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사실 굉장히 좀 주목되는 부분인데 비살상 무기 이외, 그러니까 살상 무기 이외에 그러니까 살상 무기도 포함한 지원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양자, 다자 간의 정상회담 때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게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라는 뜻을 좀 수차례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전쟁의 참상 그리고 학살 현장을 방문한 이런 행보들과 관련해서 과연 러시아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네.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국과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는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잖아요. 예. 외교 관계 맺고 있던 나라끼리가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의 정상을 방문해서 면담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네. 러시아에서 그거 자체 갖고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좀 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제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의의 결과로 거기서 공동으로 발표할 내용, 만약에 거기에서 발표할 내용에 살상 무기 지원, 포탄을 같은 걸 포함해서 예.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된다면 아마 러시아는 분명히 반발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논평이든 또는 어떤 입장문을 틀림없이 아마 내어놓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 윤석열 대통령 이전 일정에서 폴란드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과 관련해서 전폭적인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좀 나올까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틀림없이 이제 재건 문제가 거론될 것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역할,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재건 지원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나라 측에서 좀 더 어떤 분야에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재건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예. 아니면 또 더 나아간다면 그런 재건 사업이 필요한 어떤 특정 지역을 맡아달라거나 아니면 어떤 우크라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어떤 소형 원전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 교통이라든가 철도 차량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소형 주택, 이 조립식 주택 건설이라든가 다른 여타 인프라 같은 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분야를 이제 지적해서 얘기해서 이제 재건 지원에 나서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시작을 했지만 러시아는 이전에 비해서 더 강한 공세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의 출구가 보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은 우크라이나군이 사실 한 7개월 전부터 예고한 대로
대반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반격 기대했던 만큼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이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과 남부 자포리자 지역에서 예. 좀 소규모 마을들을 이제 점령하고 일부 이제 전진한 정도인데요. 예. 그 이유는 러시아가 그동안 아주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질 좋은 무기들을 지금 받아가지고 예. 이제 나서고 있지만 이 러시아가 이제 그 지뢰밭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참호 구축, 그다음에 뭐 대전차용 또 참호라든가 대전차 도랑 이런 것 등등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그 제1선 방어를 뚫고 나가면 또 제2선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러시아는 드론이나 헬리콥터, 공용용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또 우크라이나의 탱크와 장갑차들을 공격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지금 좀 더 바뀌고 있는 현실은 예.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제 말하자면 그 집속탄 좀 더 그 모폭탄 안에 자폭탄이 들어가 있는 집속탄을 이제 그 제공하기로 결정했고 이미 그 집속탄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는 스칼프라는 사정거리 250km 달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정화한다고 발표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말하자면 질이 높은 그런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어떤 대공세에 상당히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게 과연 그때 가서 이 전황이 과연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예, 작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1년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잠시 후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